비 오는 묘지공원, 한 소녀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해진 운동화, 찢어진 코트 소매, 비에 젖어도 우산 하나 없었죠. 수척한 손으로 무덤의 꽃을 조심스럽게 고쳐 놓았습니다. 해진 가방에서 낡은 연필 한 자루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검은 정장의 노신사와 국화를 든 노부인이 다가왔습니다. 노신사가 소녀의 옆모습을 본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해수야 내 딸 해수. 떨리는 목소리. 부인은 입을 막으며 흐느꼈습니다. 소녀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묘비 속 사진과 소녀의 얼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이 비 오는 날의 만남이 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믿었던 소녀, 딸을 잃은 노부부, 그리고 무덤 속 여인의 19년 비밀. 하지만 이 소녀는 그날까지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지우, 18살. 청소년 쉼터에서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다음 달이면 나가야 해. 규정이야. 원장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 잔액 52만 원. 고시원 보증금 300만 원은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학교도 힘들었습니다. 또 응시료 안 냈어? 담임의 짜증 섞인 목소리. 지우는 복도로 쫓겨났습니다. 점심시간 친구가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너 대학은 어디 갈 거야?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술대 입시 비용 월 150만 원. 불가능한 숫자였죠. 그날 저녁 편의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돼. 마지막 월급 32만 원. 통장 잔액 84만 원. 친구들 단톡에는 합격 소식들이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스케치북. 6개월 전부터 펼쳐보지 않은 것. 공원 풍경, 나무 새들. 그리고 한 여성의 옆모습. 민수 선생님이었죠. 선생님. 지우는 스케치북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6개월 전 받은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남긴 주소. 언젠가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주소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곳이라는 것을요. 3년 전 가을, 지우가 15살이었을 때 고아원 뒤편 담벼락에서 그림을 그리던 지우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독학해? 재능이 보여. 선이 살아있어.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꺼내 붉은 새를 그렸죠. 이 새, 제가 어릴 때 받은 카드랑 똑같아요. 여성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 공짜로. 매주 토요일 여기서 만나자.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게 민수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림을 가르쳤고 재료를 선물했죠. 지우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붉은 새를 그렸습니다. 이 새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 내가 지키고 싶은 존재를 상징해. 생일날 선생님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지우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넌 특별한 아이야. 절대 잊지 마.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지우의 실력은 눈에 띄게 늘었죠. 넌 꼭 화가가 되어야 해. 내 그림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거야. 고3 여름 선생님이 특별한 그림을 주었습니다. 새 장에서 날아오르는 붉은 새. 뒷면에는 지우에게 자유롭게 날아라라고 적혀 있었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선생님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3주 후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한동안 연락 못할 것 같아. 이 주소 꼭 기억해. 내가 날 원망해도 어쩔 수 없어.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주소만 하나 적혀 있었죠. 지우는 그날 이후 그림을 그만뒀습니다. 역시 나 같은 애는 버려지는구나. 그리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이 사라진 후 지우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망한다는 말. 내가 뭘 잘못했지? 고3 가을 수능이 다가왔지만 지우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입시 준비는 안 할 거예요. 돈이 없어요. 지우는 스케치북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림은 나한테 독이야. 겨울, 원장이 지우를 불렀습니다. 내년이면 나가야 해. 1년 반. 보증금을 모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친구들은 대학 원서를 썼지만 지우는 쓰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친구들은 입학 준비로 바빴고 지우는 편의점 알바 시간을 늘렸습니다. 단톡방에 새내기 환영의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폰을 내려놨습니다. 여름 7월. 사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돼. 마지막 월급 32만 원. 잔액 84만 원. 퇴소까지 6개월. 보증금 300만 원.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그때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남긴 주소. 청담동. 마지막이야. 선생님한테 가보자. 이게 마지막 희망이니까. 다음 날 지우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청담동으로. 혹시 선생님이 날 기다리고 계실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큰 절망이었다는 것을요. 청담역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명품 가게들. 지우는 자신의 색바랜 외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주소를 따라 10분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큰 철문이 있었고 그 안으로 나무들이 보였죠. 철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공원. 아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깨달았습니다. 돌로 된 구조물들, 사진들, 꽃들, 무덤. 여기는 묘지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선생님이 묘지 주소를 남기신 거지? 계속 걸었습니다. 묘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신의 숲, 묘비 위 사진, 민수 선생님이었습니다. 신의 숲 화백, 1985년 3월 15일생, 2024년 2월 8일 사망, 사망일, 2월 8일, 6개월 전, 선생님이 연락을 끊은 바로 그때, 지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셨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한동안 연락 못할 것 같아. 이제야 의미를 알았습니다. 한동안이 아니었습니다. 영원이었죠. 왜 말 안 하셨어요?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근데 저 다 그만뒀어요. 붉은색 카드를 꺼내 묘비 옆에 놓았습니다. 이거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거죠? 저는 누구예요? 선생님한테 저는 뭐였어요? 지우는 무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노신사와 국화를 든 노부인. 두 사람 다 지우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노신사의 손에서 꽃이 떨어졌습니다. 혜수야?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지우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노신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혜수의 부모요. 그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묘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지우요. 나이는 18이요. 노신사가 낡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봐주시겠소? 입양서류였습니다. 생모 신혜수.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은 혜수의 딸이에요. 우리 외손녀예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노신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년 전 혜수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재벌가였던 노신사는 반대했죠. 신분이 다르다며 청년을 협박했고 청년은 떠났습니다. 혜수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노신사는 낙태를 강요했지만 혜수는 거부했죠. 결국 아이를 낳되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타협했습니다. 생후 3일 만에 입양 보냈죠. 혜수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후로 혜수는 변했어요. 매일 당신 생각만 했죠. 3년 전 혜수가 몰래 지우의 소재를 알아냈습니다. 고아원에 혼자 있다는 것도. 혜수는 당신을 돕고 싶었소. 하지만 엄마라고 말할 수 없었소. 내가 금지했으니까. 1년 전 혜수가 뇌종양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아이를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하지만 엄마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자기는 아이를 버린 엄마라고. 지우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노부인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혜수가 우리한테 남긴 편지야.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지우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아이를 버린 엄마잖아요. 그저 멀리서라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지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화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내 딸.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세 사람은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9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 정서준이었죠. 할아버지, 이분은? 노신사가 대답했습니다. 혜수의 딸이야. 우리 외손녀. 서준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 건가요? 고모 돌아가시고 딱 6개월 만에 나타났잖아요. 타이밍이 절묘한데요. 유산 문제도 아직 정리 안 됐고. 서준. 노신사가 소리쳤습니다. 지우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노부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혜수의 작업실이 있어. 거기 가면 알 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한남동 저택으로 갔습니다. 3층 끝 작업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숨이 멎었습니다. 벽 전체가 그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100장이 넘는 초상화들. 모두 지우였습니다. 5살 지우, 10살 지우, 15살 지우. 모든 나이의 지우가 거기 있었습니다. 매일 혜수가 매일 그렸어. 당신을 상상하면서. 붉은 새 시리즈도 있었습니다. 그림 뒷면마다 글씨가 적혀 있었죠. 지우에게 자유롭게 날아라. 지우에게 사랑해.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가 정말 저를. 노부인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혜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이야. 화면에 혜수가 나타났습니다. 지우야, 엄마야. 널 포기한 게 아니야. 지켜주고 싶어서 보내야만 했어. 매일 그렸어. 내 얼굴. 미안해, 곁에 없어서. 하지만 사랑해. 자유롭게 날아, 지우야.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노신사가 통장을 건넸습니다. 혜수가 평생 모은 돈, 전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살지 않겠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엄마의 꿈을 이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노신사와 노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고맙다, 지우야. 19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지우는 혜수가 남긴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6개월 만에 스케치북을 꺼냈죠. 손이 떨렸지만 선을 그었습니다. 붉은 새였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이 지우를 명성그룹 본사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에는 서준도 있었죠. 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번에는 정말 미안했습니다. 작업실에 다녀왔어요. 100장이 넘는 초상화들 혜수 고모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서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서준이에요. 한지우예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우야, 신혜수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하네. 첫 번째 장학생은 당신이야. 미술대학 전액 장학금이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재단의 멘토가 되어줬으면 해. 네. 꼭 하고 싶어요. 1개월 후 지우는 미술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에 회장 부부와 서준이 왔죠. 고마워요, 할머니. 지우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회장이 최고급 화구 세트를 건넸습니다. 혜수가 쓰던 브랜드야. 그날 저녁 지우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엄마, 저 대학 갔어요. 이제 화가 될 거예요. 엄마의 꿈을 이을게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붉은 새 그림. 저도 이제 날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그날 밤 엄마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밤새 그려 완성했죠. 엄마와 나. 언젠가 만날 우리. 1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열심히 공부했고 매주 토요일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저도 화가 될 수 있을까요?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그랬거든. 포기하지 마. 새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학생은 울었고 지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녁 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후배들 가르쳤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붉은 새 같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인사동 갤러리. 한지우 개인전. 엄마에게. 붉은 새의 딸. 23살 지우가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젊은 화가였죠. 벽에는 붉은 새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앙에 가장 큰 그림, 엄마의 날개. 하늘과 땅의 두 여인 사이로 붉은 새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머니가 주신 날개로 저는 이제 자유롭게 날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회장 부부와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축하한다, 지우야. 당연히 와야지. 우리 손녀 첫 개인전인데. 네 사람은 그림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프닝 후 지우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개인전 했어요. 다음 날 무덤을 찾았습니다. 도록을 펼쳤습니다. 엄마 작업실을 미술관으로 만들겠대요. 신혜수 기념관이래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이제 다 알아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붉은색 카드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돌려드릴게요. 엄마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해줄게요. 몇 년 후
신혜수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00장의 초상화 옆에 지우의 작품들이 나란히 걸렸죠. 신혜수 기념관.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다.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가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쳤죠.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우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포기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어느 봄날 지우는 또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해주고 있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붉은 새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고 있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보이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한지우는 그것을 배웠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한지우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 넌 소중한 사람이야. 누군가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것이 한지우와 신혜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죽음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